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도 자율주행 몰빵 중입니다. 이 주식 180조 대박 터집니다. 자율주행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5,6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 명 구독자를 돌파를 했을 때도 감사한 마음에 이 신정책 테마주를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테마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들어가시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도 투자하고 있고 삼성도 몰빵 중인 자율주행 저평가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증시가 상당히 좀 등락이 심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완전한 저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횡보를 하거나 사실상 단기 급락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면은 과연 어떤 종목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아마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도 몰빵 중인 180조 규모의 저평가 자율주행 대장주 정리해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아시겠지만 5월 10일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취임식이 있고 취임사를 했겠죠? 그러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은 바로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만에 5월 16일에 국회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6일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하게 되고요. 쭉 보면은 1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고 한다면은 추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규모라든가 지원 대상 등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35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이고 그 35조 원에 따라 어떻게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정연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알 겁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할 거고, 어느 방향으로 돈을 넣을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보통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정연설에서 언급이 될 것들은 분명히 AI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언급하고 강조하고 발표됐던 게 뭐냐면은 그게 AI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정 연설에서도 AI에 대한 강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 AI를 핵심적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자율주행을 개발 중인 현대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대차 그 자율주행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기술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고요.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비전을 공개를 이번에 하게 됐고요. 국내외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마해온 현대자동차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비전을 담은 글로벌 캠페인 영상 사람의 마음을 닮은 새로운 자율주행의 시작을 11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차 스스로 운전하고 비상시엔 운전자 개입 없이 차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요. 레벨 5는 뭔가요? 레벨 5는 사람도 없어도 되는 말 그대로 무인 택시가 이제 레벨 5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영상 두 편에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원이 가족을 생각하며 아이오닉 5 기반의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어릴 적 언제나 남을 배려하면서 안전운전을 했던 아버지 모습 떠올리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나에게를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존중하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자율주행차들끼리 달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연륜이 깊어진 아버지가 본
이 본인처럼 사려 깊게 운전하는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며 감명받는 이야기를 담은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4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 2022년 12월에 이제 G90에 담겨서 레벨 3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벨 3를 올해 공개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레벨 4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는 광고다.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자전거 인식 등 교차로 비보 좌회전 수행, 긴급 차량 양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 운전을 하게 되고요. 탑승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키겠다라는 어느 정도 배려가 담겨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벨 4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주인공의 10대 딸과 친구들이 공사 구간 인식 후 차스로 경로를 자동 우회하는 상황 등.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율주행이 알아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하고 그뿐만 아니라 탑승자 앞에 있는 차량 앞에 있는 외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휴머니티 철학 및 레벨 4 자율주행차의 고객 경험이 잔 절달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이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술력이 어느 수준이고 또는 그 기술력은 과연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현대차가 지금 레벨 4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 광고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현대차만 뭐 레벨 4입니까? 현대차만 레벨 4 하고 뭐 다른 기업들은 안 합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상하이 공장 이번에 만들었는데 증설을 하겠다. 더 늘리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연내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는 현대차는 레벨 3입니다. 현대차는 레벨 3인데 머스크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 5죠. 이거를 가겠다 얘기한 겁니다. 속도부터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 상하이 공장을 증설한다는 보도가 사실입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이뤄진 80분간의 대화에서 밝혔습니다. 상하이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 매체를 보도한 연간 45만 대 생산 가능성을 갖춘 제2 공장 증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매우 탁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많아서 그들은 단지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3시까지 일한다. 거의 뭐 일벌레죠.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능력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수준으로 달성하는 데 거의 근접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완성 끝났다는 얘기고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끝낸 상태죠. 그러니까 레벨 5, 레벨 4 수준을 이미 지금 테슬라는 상용화시킬 정도로 기술력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공동 창업자는 캐시우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대략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라고 한다면 약 150억, 150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뭐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부터 대략 4,600달러까지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 5배 이상은 성장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차를 올해 안에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아시겠죠? 뭐예요? 올해 안에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자율주행 기대감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정말 현실성이에요. 진짜 가능할까? 진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까? 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5G와 V2X, V2X는 자율주행차들 차들끼리 진행하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5G V2X 내년 실도로 테스트에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협력주행이 서비스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차가 어디에 있고 앞차가 뭐가 있고 옆차가 뭐가 있고 서로 보면서 사고를 안 나게끔 가는 게 V2X 통신입니다. 그래서 5G V2X 자율주행 차가 내년 실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할 실도로 시험을 넘어
자율 협력 주행 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쭉 보면은 V2X는 자동차 간 통신은 물론 협력형 지능형 교통 체계 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돕는 기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신호등이 있겠죠. 여기서도 신호를 주고 옆 차에서도 신호를 주고 이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안전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운전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배려의 운전이 여기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G VTX 기술 기반으로 구현 가능한 자율 협력 주행은 안정성 제고는 물론 교통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뭐 차를 들이대 가지고 차선을 끼고 빼는 거에 대해서 최소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협력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고 실 검증을 통해 아마 이제 레벨 4나 레벨 5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현실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실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개발하고 진짜로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꿈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왜? 5G와 VTX가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서로 통신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차량이 눈앞이 안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거나 또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안 보이거나 아니 그러면은 아예 그냥 100%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애초에 서로 통신한다 해도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율주행용 AI가 안개 속 이미지까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것 또한 뚫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보시면 어,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곽수아 교수팀은 짙은 안개 너머까지 정확하게 영상을 인식하는 AI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도 사람, 자동차, 도로, 나무 등 의미에 따라 영상을 정확하게 분할하는 영상인식 기술이 들어왔고요. 지금까지는 인식이 어렵다고 알려진 악조건,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안개가 너무 많이 낀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력 영상에서 날씨 정보를 정교하게 추출하고 이를 통해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한 연상 인식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앞에 막 안개가 껴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적당히 지워서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안개를 지워서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꿈이 어느덧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변화무쌍한 날씨고 눈앞이 안 보이는 사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안개에 낀 상태에서 불변하는 영상 인식 모델을 학습해 한계를 극복하는 거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개가 끼더라도 충분히 그 앞에 있는 이미지만을 추출하는 필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다? 아, 눈앞이 잘 안 보여도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잘 갈 수 있고 뭐 방해물이 있더라도 피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이 현실성이 이제는 자율주행이 안 보여도 AI가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구나. 이게 진짜 가능하는구나. 근데 뭐다? 이번에 나오는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쌍용차도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기술 확보 나섰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냐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쌍용차도 뭐다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장기 적자나 경영난 속에서도 미래차 기술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비가 돈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더라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친환경차, 전기차겠죠.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 지원 담당, 차량 개발 담당, 파워트레인 개발 담당, 차량 시험 개발 담당 등 4개 조직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제 지난해 연구개발본부가 기술연구소에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마 이 조직 개편을 통해 이 자율주행까지도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 차세대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륜구동 시스템, 휴대폰, 차량기 선행구, 스마트 자동차용 감지 범위 향상을 위한 앞전 소재 및 자기인식 초음파 센서 개발 등등 해서 이제 거기 안에 자율주행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쌍용차도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뭐다? 쌍용차마저도 돈이 없지만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쌍용차를 인수하는 회사는 결국엔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아가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율주행이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한 거 알겠는데 삼성이 투자한단 말은 없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자율주행이 꼭 자동차만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바로 이거죠. 삼성 애물단지 드릴십 매각을 하고 수천억 확보를 한 다음에 미래 선박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알턴 2인 원유시추선 4척을 모두 PF 운용사 큐리어스 파트너스 1조 40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악성 재고를 처분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주행 선박 등 미래형 선박에 투자할 지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최근 고유가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 드릴십에 대한 선대 투자한 뒤에 적기에 매각해 수익을 거둔다는 이 큐리어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자본시장 주도형 구조조정의 성공이다. 사실상 악성 재고를 이번에 처리를 해서 어떻게 회사가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조 400억 원을 청사를 하고요. 이 중에 이 5,900억 원을 빼면은 회사 유입된 현금은 약 4,500억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십은 심해에서 원유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선박의 형태인데 사실상 거의 뭐 악성 재고였죠. 그래서 이 드릴십이 잘 안 팔렸는데 이번에 수천억을 투입해 건조한 드릴십을 저 선수에 묶어놓으면서 쌓인 손해는 말도 안 되게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함으로써 충분히 이 미래 첨단 선박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선 상황이고 아마 연구개발 지원 확보도 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자율주행 선박 등 미래형 선박에 투자한다라는 거. 그렇구나. 삼성이 투자한다는 거는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뭐다? 자율주행 선박에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렇구나. 왜? 바다가 오히려 이 도로처럼 빡빡하지도 않고 조금 더 쉽다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물론 바다만 잘 따라준다면 배들끼리 안 부딪히고 그 다음에 배들끼리 안 위험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라든가 이 사실상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바다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또는 좀 더 안전한 바닷길을 선택한다라든가 충분히 AI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로? 자율주행 선박으로. 아니 자율주행 선박이 뭐 이슈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충분히 이슈가 있죠.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해사 대신 AI 캡틴이 탑승합니다. AI가 모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현대판 거북선 바다 위에 테슬라 자율주행 운항 선박이 온다라고 놔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처럼 바다에서도 항해사와 조타수가 없이도 스스로 운행하는 시세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조선 해양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일본, 중국 등 조선해운 강국들이 이 자율 운항 선박 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최근에 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자율주행 차량에 이어 자율운행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 전기 동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운행 선박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율운행 선박도 마찬가지로 자율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냐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분류가 되고요. 국제해사기구 레벨 1은 자동 RM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지원 선박 도와주는 거죠. 레벨 2는 선원이 탑승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선박. 레벨 3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제어 가능한 선박인데 레벨 4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혼자서 다 하는 선박이 레벨 4입니다. 그래서 2025년 레벨 3에서 2030년 레벨 4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레벨 4 대한민국은 202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차보다도 빠른 게 선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 50%를 차지하겠다고 이번에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율운행 선박은 조선해양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따라서 미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만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AI로 들어가는 거고 육상 관제서도 뭐 AI가 이렇게 써 주는 거고 선교나 선체 내부도 다 AI로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트럭 운송을 대체하면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로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상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데 2023년 그리고 계속해서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박 운영 비용도 전통 선박 대비 자율주행 전기 선박이 되면은 절감이 된다. 사람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비와 인건비를 절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이 완성되면 선원 거주 공간의 이동 통로 이게 전부 다 안에 화물로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고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해양 사고 발생 건수가 82%가 사람의 실수로 인한 무단 과실이기 때문에 10건 날 거 이제 뭐다? 10건 중에 8건 사고 날 거 이제 8건도 줄일 수 있고 한 2건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 사람이 내는 사고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해적에 의한 물리적인 공격,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도 모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됐는데 뭐 해봤자 뭐 몇 천억, 많아야 몇 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 운항 선박의 시장 규모는 약 얼마? 95조 원에서 대략 지금부터 2, 3년 안에 180조 이상까지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자율주행 선박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운전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시운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의 조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진행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선박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피거스는 5월 대형 선박의 대양 횡단 자율운항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박에 대해서 레벨 4 아까 얘기했죠?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경부 포항 운하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운행 2단계 기술을 적용한 12인승 크루즈를 40분 운항에 성공했는데 레벨 2단계 수준이죠. 이제 3단계, 4단계 아까 얘기한 대로 원격이 좀 가능해야 슬슬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는 선박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노르웨이 등 해운 강국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스머그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 마린을 2018년 인수를 해서 선박 자동화, 항해 컨트롤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자율주행 선박을 위해 투자하고 180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선박 시장이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게 일단 선박은 연습하고 있긴 한데 상용화를 먼저 할게 이거죠. 스마트 항만에 인천항에 자율주행 야드 트랙터를 먼저 내보자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야드 트랙터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4년 인천항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전동화 기반 야드 트랙터를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주로 항만에서 컨테이너 같은 무거운 물건 장비를 운반하는 특수 자동차인데 일단은 선박이 자율주행 하기 전에 그 항만에 있는 자동차들 먼저 자율주행 만들어 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야드 트랙터를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인천항만고사가 참여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EM 플러스 글로벌 NC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지만 모두 자율주행 선박을 맡기 위한 그냥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8대를 제작을 해서 레벨 4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하고요. 목적지와 경로 입력하면은 알아서 안전하게 물건들을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와 차량용 무선 통신,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면서 또는 줄여가면서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로 스마트 항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율주행 선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180조 규모의 이 자율주행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올해 말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발표가 나겠구나. 그리고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주가 뛸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투자 중인 자율주행 관련주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저는 오이솔루션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율주행 진행되기 위해서는 5G, 6G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5G, 6G 관련주인 이제 오이솔루션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자율주행의 핵심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삼성중공업,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아까 4,500억 정도 생겼다고 했죠? 이걸로 자율주행 선박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개 종목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추세는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이솔루션이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 라인 때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중공업 이후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이나 급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알겠어요. 이번에 자율주행 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선박도 180조 규모구나. 삼성이 투자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아까 전에 4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또는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하시고요. 그래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운로드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누르시면은 제가 4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배포를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누르시면은 안에 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내려가시면 총 정리 자료집 올려놨죠. 정책주 이거 눌러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보시면 이미 5월 12일 추천주, 5월 11일 추천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플라스틱 관련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플라스틱 관련주가 왜 이슈가 됐었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관련주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